네,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 풀이 강의고요. 네, 반갑습니다. 신진우입니다. 네, 우리 강의 이름은 트릴이에요. 트릴. 사실 이제 매주 우리 한능검을 쭉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이런 사정으로 여러분들과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첫 회차는 사실 50회차 문제 우리가 이미 다 풀었기 때문에 49회차 문제부터 풀 건데 49회차 문제를 풀 때 반드시 필요한 우리 교재 있죠? 교재 항상 들고 오시고요. 문제편 교재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편 없다? 그럼 굳이 안 들고 오셔도 됩니다. 알겠지? 개념편 교재만 있어도 돼요. 자,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우리 수업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우리 각 문제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 문제면 1번 이렇게 해놓고 아래에 딸려있는 5개 선지가 있죠? 그러면 그 선지에 대해서 각각 필기를 좀 할 거예요. 한 줄 내지 2줄 정도로. 알겠지? 네, 그것만 좀 참고하고 만약에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다 싶으면은 그 내용 같은 경우는 별도로 따로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부터 1번 문제부터 바로 갈 건데 자, 한능검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알죠? 네, 잘 알죠? 어떻게 됐어요? 네, 원서도 제대로 못 넣기 힘든 그런 집 상황까지 간 상태라서 아무래도 4월이라든지 6월 달에 응시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저랑 같이 우선 삼색펜 필요하고요. 내가 진짜 중요하다 싶은 경우에는 파란색 들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부터 저희들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우선 우리 오늘은 제 49회 기출을 보고 있고요. 제 49회 기출. 1번. 문제 번호는 항상 빨간색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번호. 여기 1번 써주면 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1번. 자, 보도록 하자. 자, 금속이 우리의 삶으로 라고 하면서 가시대로 여행이라 되어 있어. 그럼 1번 문제는 전형적으로 어떤 시대를 나타내는 거다? 그렇지, 선사시대를 나타내는 것이다. 맞지? 선사시대 중에서도 무슨 시대인지 밑에 있는 유물을 보고 다 알 수 있어야 돼, 사실은. 밑에 있는 유물이 뭐니? 비파형 동검이잖아. 이 비파형 동검을 통해서 이 시대가 무슨 시대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인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그 외 비파형 동검, 거푸집, 민무늬 토기 등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알겠지? 1번. 그럼 1번 보자. 자, 동굴이나 막집이래. 이거는 구석기 시대구나. 동굴, 막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땡땡. 이게 뭐다? 구석기 시대 주거를 나타내죠. 구석기 시대 주거를 의미한다. 주거를 의미한다. 자, 다음 2번.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2번 고인돌 축조. 자, 고인돌 축조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청동기 시대인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계급이 출현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급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청동기 시대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 보면 될 것 같고요.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농경과 목축의 시작입니다. 3번 농경, 목축의 시작이고요. 이거는 노란색으로 땡겨서 화살표 신석기 혁명이다. 맞지? 그러면은 이 시기는 무슨 시대니?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자, 4번 쟁기, 쇠스랑 등의 자, 그거 다 필요 없어. 쟁기든 쇠스랑이든 다 필요 없고 너는 이것만 찾으면 돼. 뭐? 철제 농기구. 이것만 나오면 솔직히 다 나오지 않니? 철기 시대. 마지막 5번 주먹도끼, 집게 이런 거 다 포괄해서 뭐라고 불러? 뗀석기. 자, 대괄호 묶어서 뗀석기다. 그러면 이 시기는 무슨 시대인데? 구석기 시대구나. 그것도 파악할 수 있겠지. 구석기의
도구다. 근데 4번 내에 철기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선생님.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철기 유형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걸 적어볼게요. 노란색으로. 자, 노란색으로 가로 열고 이 철기 시대에 낼 수 있는 것들을 좀 적어보도록 하자. 세형동검. 선생님 이거 잠깐만요. 세형동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었지? 한반도의 독자적인 총동기 문화다. 플러스 거푸지까지. 이거만 낼 수 있니? 사실 이게 가장 출제 빈도는 높아. 근데 그거만 낼 수 있는 게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그리고 창원 다호리유전, 붓붓. 그까지 봐서도 철기 시대를 이어서 볼 수 있겠죠. 1번 문제는 무난하게 선사시대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2번 문제.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위만이 망명하여 호복을 하고 동쪽의 폐수를 건너 준왕에게 투항하였다. 위만은 서쪽 변경에 거주하도록 해주며 중국의 망명자를 거두어 가의 변병이 되겠다고 준왕을 설득하였다. 자, 준왕은 그를 믿고 총애하여 박사로 삼고 백리의 땅을 봉해주어 서쪽 변경을 지키게 하였다. 삼국지 통일전에 나와 있대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나라 무슨 나라인데 고조선인 것까지 파악하면 돼. 자, 고조선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볼까? 당군조선과 위만조선의 그 교체기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때의 중국은 진한교체기라는 것까지도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 알겠지? 자, 그럼 1번 보자. 자, 1번의 주 키워드를 보니까 정사함회의 나오고 있다. 맞지? 1번 선지의 주 키워드는 정사함회의고 정사함회의는 100점이다. 2번 마리까 왕호가 작은 따옴표 마리깐이랍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 뭘 할 수 있어? 신라. 얘네 쌍기가 그러는데 이 기분 맞지? 신라. 죄송해요. 전 그저 사과는 빠르게 인정합니다. 지금 약간 펜이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 맞지? 왜냐면 쌤 피곤해요. 강의 촬영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갑자기 온라인 하던 것도 그러니까 하던 것도 라이브를 하던 것도 갑자기 싹 다 이제 촬영으로 대체가 되면서 할 게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신라의 마리까면과 다른 왕호는 없니? 시작이 뭐였지? 거서관. 그 다음에 차차웅. 약간 샤머니즘의 주술적인 성격을 띠는 그런 이름이었던 차차웅. 그 다음에 이가 많은 사람이 연장자일 것이야. 이사금. 그 다음에 마리까. 자, 마리까 한자식으로 바꾸면 매금이라고도 한다 했고 이게 어디에 실려있니? 광개토 대학릉비에 실려있죠. 동의의 매금이 라는 표현이 나오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왕으로 바꿨다. 그 왕으로 바꾼 때가 언제야? 지증왕 때다. 6세기 때죠. 자, 그 다음 3번 여러 가들이 다스리는 사출도. 얘들아, 사출도 나오죠. 뻔하지 않니? 부여. 선생님, 그럼 부여에서 다른 거 낼 수 있는 표가 없습니까? 왜? 많지. 순장제도도 있고 일책시비법도 있고 단농반목은 잘 안된다. 자, 그리고 영고 또 우제전법 소의 발굽에다가 새겨가지고 기흉을 점치잖아. 우제전법. 이렇게 많은 것 중에 사출도로 낸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진대법. 빈민구율의 성격인 진대법은 저거봐. 고구려, 고국천왕. 혹시 요거 우리 지금 필기 같이 하고 있는 거를 따로 노트에다 필기한 친구들 리스펙트합니다. 막 이거 듣자마자 가져도 막 옮겨 쓰는 거 아니야? 재능 상상인가요? 자, 그러면 5번 아래에 좀 적어볼게요. 보일지 모르겠다. 동그라미 5번. 거기 범금팔조 돼 있죠. 범금팔조. 이거 다른 일은 가르건 입골 팔조법. 그럼 너네 정답 뭘로 가겠니? 당연히 5번 이걸로 가겠지. 맞지? 여기도 정답은 이걸로 가겠죠. 정답 번호만 빨간색 칠해줄까?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미안해요. 이제 생각했어요. 괜찮은데? 자, 그 외에 고조선에 관해서 좀 더 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번 아래 보면 빈칸이 좀 남죠? 그 아래에다 써보도록 할게. 우선 이렇게 해서 화살표 고조선까지 적어주고, 자, 그 아래에 노란색으로 A,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들이 있다. 세 가지 있거든. 빨간색 한번 적어볼까? 첫 번째, 비파형 동검. 두 번째, 미송리식 포기. 세 번째, 탑자식 고인돌. B, 노란색으로 B. 위만 조선. 자, 위만 조선에서 했던 일들이 뭐냐는 거지. 첫 번째, 이건 흰색으로 바로 적을게요.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했죠. 철기 문화 본격 수용. 그리고 중개무역이지. 중개무역. 그렇지. 요거 두 가지 정도만 적어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3번 가보자. 3번. 큰 3번. 볼게요. 가에 들어간 예보로 옳은 것은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던 나라에 대해 발표해볼까요? 변호사 발달했어요. 5월과 10월에 제천에서 열었어요. 이 나라는 어디입니까? 삼한이네요. 자, 삼한에 대해서 얘네가 지금 힌트로 주고 있는 게 첫 번째로 뭐니? 그렇지. 첫 번째로 주고 있는 게 바로 이거. 자, 신지, 읍차와 같은 얘네 지금 뭐야? 군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근데 신지, 읍차 말고 더 있었네. 기억하니? 견지, 불행 이런 것도 있었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제천에서 나오고 있다. 5월째, 5월째랑 5월째가 아니지. 왜 그러지? 수린달과 중간점, 계절제 이런 거 뭐예요? 제천 행사라고 적지? 제천 행사. 갑자기. 그럼 1번 보자. 동그라미 1번. 이게 방금 칠판을 새로 해가지고 그런가? 잘 안 먹어요. 흰색 커피를. 자, 민며느리제는 어디니? 옥저. 이 민며느리제하고 대비되는 제도가 뭐 있었니? 그렇지, 바로 서옥제. 서옥제는 고구려였죠? 그래서 민며느리제랑 서옥제를 비교할 수도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사자 조의 선의. 이거는 대가 아래 뒤로 이렇게 적혀있죠. 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이야. 선언이 아니라 선인을 거스렸다. 상가도 그렇고 고추가도 그렇고. 이거 지금 어디니? 고구려에 대해 설명해. 고구려. 3번 천군과 소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 3번이죠. 빨간색으로 칠할게요. 빨간색.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신성 불가침 지역인 소도를 통치한다. 다시 한번. 제사장인 천군이 신성 불가침 지역인 소도를 통치하더라. 이거 삼한이죠. 4번 볼까? 자,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12개로 박대합니다. 이거 1택 12거 해놓고 너네 나라 몇 개 적을래? 한 개만 적을래?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자. 이제 우리 부역, 콤마, 고구려. 자, 너네가 기출분석 단계까지 왔을 정도면 이 정도 개념을 잡혀야 되겠죠? 잡혀야 되겠지? 5번 단군 강화 반어피. 그대로 다 써. 5번 단군 가하마 반어피. 이거는 각각 뭐예요? 동리의 특산물이다. 맞지? 동리의 특산물. 야,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50문제 언제 나왔지?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4번 문제 갈게요. 자, 4번 문제.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 가장 적절한 거 무차원의 문제 다 풀어온 거지?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내가 지금 읽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얘는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 백제 역사 유적지구 중 부여 바로 열고 사비라고까지 적어주세요. 그럼 요지가 지금 부여에 대한 설명 고르는 문제거든. 알겠지? 자, 1번 정답 1번 맞다. 글씨도 진짜 안 써지네. 장룡령의 외양에 설치된 곳이 어디입니까? 수원입니다. 수원. 참고 오늘 눈 왔죠? 눈이 엄청 많이 왔었어. 맞지? 동그라미 2번 성황이 수도청도였죠. 빨간색이네요. 미안해요. 나 이렇게 좀 까먹어요. 성황이 수도를 사비로 천도하죠. 몇 년이게? 538년. 538년입니다. 3번 문제. 배중손이 삼별초를 지휘하였던 근거지. 다 필요 없어. 이것만 알면 되네. 3번. 삼별초의 항쟁. 삼별초의 항쟁. 자, 삼별초 시작 어디서 했니? 강화도에서 출발하지. 강화도에 출발해서 어디로 가니? 진도로 가죠. 그 진도 유적 뭐 있어? 용장산성. 그 다음에 어디로 가니? 제주도로 가지? 제주도 무슨 유적? 황파두리 유적. 그래서 옛날에 제주도 지역사에서 그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4번 한성근 부대. 가문이 가마 한성근 부대야. 한성근 문수산성. 이걸 가리키는 사건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니요? 노란색 대괄호 묶어서 이 사건 기억하니? 병인양요제. 몇 년? 1866. 그럼 여기는 어디야? 강화도겠네. 맞지? 강화도겠네. 자, 5번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으로 설치된 공단. 이거 내가 적어야 되니? 개성공단. 이거 개성공단 만든 게 어느 정부인지까지도 체크해줘야 된다. 알겠지? 잠깐 이 얘기 나와서 우리 교재 잠깐 보도록 할게. 이 얘기 나오는 김에 교재를 봐야 될 것 같아. 저기 뒤로 가봐. 저기 뒤로. 우선 첫 번째 백제 역사 유적지구 관한 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역사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근데 우리 여기 지금 배중손 주도라고 돼 있었잖아. 맞지? 우리 책에. 자, 배중손이 주도한 곳이면은 진도다. 요거 동그라미. 제주도는 김통정이라는 사람이 주도하게 돼. 그거까지 체크하고. 내가 이거 때문에 지금 온 게 아닌데, 내가. 자, 243페이지에 메뉴 봅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 자, 공산성부터 해가지고 익산 왕곡리 유적뿐만 아니라 백제 전체 역사를 다 다루고 있죠. 그거 체크 반드시 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현대사로 가겠습니다. 잠깐. 자, 현대사 통일 파트로 갑니다. 페이지 수 알려줄게요. 왜냐면은 50회 문제에서 여기 좀 어렵게 나왔죠. 현대사 파트가. 자, 현대사 파트 어디로 가냐면은 자, 7번으로 갑니다. 230페이지 7번. 자, 개성공단 누구예요? 그렇지, 김대중 정부죠. 통일사도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자, 잠시만 실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가 간질간질거려요. 잠시만요. 시원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알 것 같아요. 앞에 좀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코딱지가 덜렁덜렁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간질간질거리더라고요. 싱싱싱싱하게. 자, 5번 문제 가자. 5번 문제.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 둘이서 대화하고 있지. 보이니? 사람 둘이서 대화하고 있잖아.
원래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사료식으로 나와요. 사료식으로. 잠깐 문제편 교재 보도록 하자. 문제편 교재. 얘들아, 문제편 교재 잠깐 펴봐. 문제편 교재. 자, 문제편 몇 페이지로 가냐면은, 자, 다 이걸 연결시켜 주려고. 예전에 이런 기출이 나왔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죠. 어디 있니? 어디에 있니? 어디로 갔니? 그 기출이. 어머. 가야에 있나? 그래, 있어. 무조건 있지. 중요한 중요한 문제. 왔어? 왔다? 야, 어디로 갔니? 그 문제? 저 찾았었는데. 찾아놨었는데. 아쉽게도 없네요. 제가 찾아놨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사료 형식으로 나오는 문제 어쨌든 이 문제는. 알겠지? 그래서 5번 문제 가볼까? 5번. 자, 너네 이거 읽었을 때 뭐 어떤 느낌이 나니? 그렇지. 근간가야와 신라의 관계라고 적으면 될 것 같아. 근간가야와 신라의 관계. 이건 어디 적어요? 문제 옆에 적던 걸 해도 되겠지? 자, 1번. 관료전 지급 노급 페이지 나오다. 사실 뭐 연도까지 외우라는 소리 안 할게. 687년, 689년 이거 외우라는 소리 안 한다. 단 이걸 누가 시행했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니 너네도. 내가 웬만해서 손으로 분필 잘 안 잡는데 이렇게 잡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야. 맞지? 선생님 그럼 신문왕이 이거 말고 출제도 훨씬 많지 않습니까? 많아. 근데 굳이 얘를 냈다는 이유는 뭘까? 얘도 중요하니까 냈겠지. 맞지? 얘 말고 중요한 거 많아. 자, 건원이라는 연어 차이. 동그라미 2번. 연호하고 작은 따옴표 땡땡. 건원. 누구니? 법흥왕이죠. 자, 연호 잠깐 체크 한번 하고 가자. 연호 체크하자. 내가 지금 연호를 쭉 적을 거야. 그 연호가 누군지 맞춰야 된다는 아니나 알겠지? 자, 나온 거부터 출발을 해보자. 간단하게 우선 고대 사회에서 이 정도까지. 고대 시대에서는 이 정도. 고대에서는 이 정도. 건원. 아까 우리 봤잖아. 건원 누구야? 법흥왕. 건원 누구? 법흥왕. 계곡, 대창, 홍제 누구니? 그치. 진흥왕. 영락은 영락 없다. 드립이지? 영락은 누구야? 광개토대야. 인하는 누구니? 인한. 발해 무왕이지. 너네 지금 기억 안 나고 있지? 그럼 발해 무왕 이름은 누구인지 혹시 기억나니? 발해 무왕의 이름은 맞아. 외우기 쉬웠어. 대무예였다고 했어. 맞지? 대응, 보력, 대응 썼다가 보력 썼다가 다시 대응으로 간. 이 사람 누구니? 발해 문왕. 자, 문왕의 이름 혹시 기억나니? 대문예였나? 맞아? 아니지, 대흥무지. 내가 이렇게까지 물은 너네 약간 뜬다는 느낌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자, 대문예 같은 경우는 대무예가 당시 당나라와 흑수말간에 손을 잡았지. 흑수말간을 정벌하기 위해서 대문예를 파견시켰잖아. 맞죠? 건흥은 누구니? 선왕. 이때 다해가 뭐라 불렸다? 바다 동쪽에 크게 이룬 나라다라고 해서 해동성국이라 불렸다라고 했죠.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선지. 지방 22담로. 3번 22담로. 자, 22담로가 나왔다고 너네 누구 적어줄래요? 무령왕 적어줄래요. 그럼 무령왕 하면 나올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거 혹시 뭔지 아나요? 네, 알아요. 벽돌무덤 나올 거예요. 그럼 벽돌무덤 관련해서 고분양식도 출제될 수 있을까요? 네, 출제될 수 있어요. 고분양식 하나 보고 갈까요? 네 가지. 첫 번째, 돌무지 무덤.
너는 기억해야 된다. 알겠지? 돌무지 무덤. 두 번째, 굴식 돌방 무덤. 팔 아파요 지금. 세 번째, 돌무지 덧날 무덤. 아시면 네 번째는 벽돌 무덤. 이렇게 있어요. 자, 돌무지 무덤의 형태에서 돌무지 무덤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 혹시 기억나니? 요거 무덤 관한 문제를 문제편 교재에 있거든. 문제편 교재 잠깐 또 가보자. 무덤 관한 문제가 나온다. 자, 문제편 교재 몇 번으로 가냐면은 20번으로 갑니다. 자, 20번에 1번 볼게요. 20번에 1번 문제. 20페이지에 1번 문제. 38에 기출해야 되겠지. 거기 보면 지금 가랑 나랑 구분하는 게 나오니? 그 가가 어딜까? 가가 돌무지 덧날이고 나가 구식돌방이야. 알겠지? 자, 여기는 벽화가 많다 적다? 벽화가 억수로 많다. 벽화 많다. 얘는 나름 계단식으로 쌓기도 하더라. 얘는 신라 특유다. 그러면서 또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우리가 천마총 얘기도 있고 호호총 얘기도 있고 황남대총 얘기도 했어. 호호총에는 호호면 그릇, 천마총에는 천마도관이 있고 천마도가 벽화가 아니더라라는 얘기도 했고, 특히 벽화 많다는 구식돌방 무덤. 자, 강서대면 사신도, 또 각서총의 씨름도, 무용총의 무용도 같은 거 기억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구식돌방 무덤에서 나타나는 구조가 하나 있었으니 그 구조가 무슨 구조? 모주림 천장 구조. 점점 줄여가고 있지. 대변의 중점을 이어서 대변 모주림 천장 구조. 자, 이거를 나중에 계승한 자들이 누구였다? 단해였다라는 거 사실 기억해 주도록 한다. 알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고분은 나오면은 틀리기 쉽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4번 선지. 독서 상품과 나오니까 독서 상품과 맞지? 4번. 자, 독서 상품과가 나올 경우 저거가 원성왕. 독서 상품과 나오면 누구? 원성왕. 5번.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충목탑을 걸리. 자, 이건 내가 풀센테스 적을 거예요. 다는 못 적겠네. 자장의 건의. 그래서 황룡사 구충목탑. 이거 언제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니? 그렇지. 선덕여왕 때다. 선덕여왕 때 덕만씨.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보자. 황룡사 건립은 언제 했지? 황룡사 건립은 그렇지. 진흥왕 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정말 잘 따라오고 있는 거야. 정답을 또 표시를 안 했구나. 그냥 동그라미 할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맞지? 왜 거풍왕 때 금강가야를 복속시키죠? 누구랑 짜고? 대가야랑 짜고. 그게 언제였니? 532년. 그렇게 해서 대가야가 이제 약간 좀 자신들이 나름 숙적이었던 금강가야를 처리해서 좋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30년 뒤에 본인들이 당할지는 모르고 있지? 자, 6번 문제 가보도록 하자. 자, 6번 문제는 뭐에 대한 거냐면 신라 민정문서. 요즘 촐락문서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신라 민정문서에 대한 기록이다. 자, 여기 보시면 도다인사 쇼소인 발음도 힘들어요. 자, 이거를 관측한 곳이 어디다? 서원경이다. 서원경. 자, 그럼 혹시 서원경 하면 떠오르는 내 생각은 오소경 떠올라야 되겠지? 우선 북원경, 원주, 서원경, 청주, 남원경, 남원. 그 다음에 북원경, 서원경, 남원경, 동원경 없고 중원경, 충주. 중원고구려비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 금관경, 김해까지. 기억하니? 오케이. 1번. 은병이 화폐로 시작되었다. 은병. 자, 은병 괄호 열고 고액 화폐라고 적을게요. 자,
자, 이 은병이 만들어진 시기는 언제다? 고려시대다. 고려시대다. 자, 2번.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2번. 부경은 자, 괄호 열고 for 약탈 경제를 위한 것이었고 약탈 경제를 하던 나라는 고구려죠. 고구려가 약탈해온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산물, 생산물들, 생산품들 먹을 것들을 이런 부경이라는 창고에 보관했다. 맞지? 자, 그 다음 3번. 목화, 담배 등이 상품 정보로 재배되었다. 자, 목화 고려예요. 그 이유 목화가 원나라 때, 그러니까 원나라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거든. 그 재배가.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4번 빨간색으로 너무 중요하죠. 울산항과 당항섬인데, 자, 울산항은 저거 봐. 국제무역항 괄호 닫고 콤마. 당항섬은 대당 무역 거점. 당에 대해서 당을 향한 당과의 무역의 거점이 되는 곳이야. 그게 당항성이고 오늘날 화성이죠. 자, 마지막 보자.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5번 직전법. 직전법 누군지 기억나니? 태조죠. 이거 왜 줬는데? 왜? 계유정난의 공신들을 위해서. 정난 공신들을 위해. 그래서 원래는 과전법이었다가 직전법으로 바뀌게 되죠. 됐습니까? 7번 문제 가도록 하죠. 7번 문제. 자, 7번 문제는 삼국통일시기 문제입니다. 삼국통일기. 삼국통일기 문제고 가로 열어서 가가 언제입니까? 가 닫고. 가는 살수대첩이네. 살수대첩 맞지? 살수대첩 612년 콤마. 나는 언제니? 고구려 멸망이네요. 고구려 멸망. 혹시나 또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바로 못 찾겠어요. 이 친구들 있지? 같이 보자 그러면. 살수에 이르러 수의 군대가 반쯤 건너자 을지문덕이 군사를 보내 그 후군을 공격하였다. 우둔이 장군 신세용을 죽이니 수의 군대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구군의 장수와 병들이 도망쳐 돌아갔다. 라고 되어 있죠? 사실을 맞고 나와볼까? 신라군이 당군과 함께 평양을 포위하였다. 나당연합이 평양을 포위한 그런 상태고, 자, 고구려왕은 먼저 연남산 등을 보내 영공에게 항복을 요청하였다. 이에 영공은 보장왕, 고구려의 마지막 왕입니다. 보장왕과 왕자, 복남, 덕남, 대신 등 20여만 명을 이끌고 당으로 돌아갔다. 요 사이 시기를 고르는 문제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1번. 안승에 의해 안승, 보덕국, 그리고 하나 더. 이걸 세운 곳은 금마저란 곳이었고, 너네가 이거를 풀고자 한다면은, 안승, 보덕국, 금마저가 나오고자 한다면은, 흐름상으로 고구려가 멸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겠지. 야, 고구려가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얘는 연도를 굳이 적어주자면 670년에서 674년입니다. 알겠지? 1번 아닌 거고. 2번 보자. 자, 미천왕이 서안평을 공격했대. 2번. 미천왕이 서안평을 공격했대. 그 공격한 게 언제일까? 313년 4세기 초반이죠. 우리 지금 7세기 얘기하고 있는데. 자, 3번 문제. 광개토대왕이 신라의 침입한 왜를 격퇴했다. 신라의 침입한 왜 격퇴. 자, 이때 신라의 왕은 누구였지? 그렇죠. 뇌물마리간이었고, 이때 연도는 정확히 기억해라. 이제는 400년. 딱 5세기 시작할 때죠. 자, 4번 문제. 연개소문이 정변에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왜? 살수대첩 이후 당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세웠잖아. 천리장성을 국경지역에. 그 천리장성을 세웠는데 감독으로서 저 연개소문을 파견했잖아요.
여기에 맞는 내용들입니다. 알겠지? 자, 마지막 5번.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하여. 자, 한성을 하나 시켰네. 맞지? 장수왕이 한성을 한명 시켰대. 그게 언제라고? 427년 하지만 27년은 평양으로 천도한 거야. 475년이더라 라는 거. 자, 다음 8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8번 문제. 보자. 이것은 가의 중대성에서 일본의 태정관에게 보낸 외교문서 사본입니다. 문서에는 정당성의 좌윤, 화북면 등 주요 사신단의 명단과 두 나라의 우호를 돈독히 하고자 사실 파괴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네요. 자, 이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발해고요. 고려 고강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고사조를 지금 그런 식으로 각색한 거네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군을 창설했다. 1번 광군 창설. 자, 광군을 창설한 목적이 뭐니? 왜 광군을 만들어?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지. 거란 대비. 그럼 이거는 고려가 되겠죠. 맞지? 자, 2번 보자. 주자감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자, 주자감이라고 하면은 발해가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수용할 때 국자감을 갖다가 자신이 수용해서 주자감으로 바꾸죠. 주자감. 이거 최고교육기관이지. 정답은 2번으로 가는 문제였고요. 3번 보도록 하죠. 자,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더라. 자, 이것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구였니? 그렇지.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이, 내가 파란색으로 강조 좀 하도록 할게요.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자들을 우리가 육두품 세력이라고 많이 하죠. 육두품. 그래서 그 육두품 등의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이니? 최치원. 이 최치원이라는 인물의 역사, 이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거 정도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4번 구주 오소경제도. 자, 구주 오소경제도는 너네가 선생님 신라예요 라고만 적고 끝내지 말고 어떤 형태까지 적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예요? 신문왕까지는 적을 수 있어야 된다. 자, 5번 가보자. 왕족인 부여시와 팔성기족. 5번 부여시랑 팔성기족이래. 뭐 연시, 사시, 백시, 뭐 기타 등등 팔성기족. 요거 백제죠. 백제.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페이지. 지우고 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내 목표는 1시간 안에 25문제를 해설하는 게 내 목표인데 벌써 40분이 지났어. 40분. 9번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죄수사면하고 주군의 조세인 다 필요가. 이거 누구냐면 진성여왕이에요. 진성여왕. 근데 어떻게 바로 진성여왕이 이거 찾을 수 있습니까? 뭐 때문에? 원종가인을 난 때문에요. 자, 원종가인은 몇 년이니? 889년. 이것 통해서 진성여왕인 거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자. 자, 왕의 장인이었던 김은돌이 반란을 도모하였다. 자, 이거 우리 뭐라 불렀어? 김은돌의 난 또는 김은돌 모욕 사건이라고도 한댔지. 이거는 신문왕 때 이야기야. 이걸 통해서 신문왕은 진골귀족을 대거 숙청했죠. 진골귀족 대거 숙청. 자, 다음 2번 볼게요. 강조의 정변 김치향을 제거했대요. 더 우선 알려줄까? 이 강조의 정변으로 목종이 폐위되고 현종이 옹립된다 그럴 거예요. 이걸 구실로다 누가 쳐들어오냐면은 거란이 쳐들어오거든. 그래서 요렇게까지 해볼게. 이것을 구실로 거란이 2차 침입을 합니다. 이때 당시 즉위했던 현종이 어디까지 도망가냐? 저기 나주까지 도망갑니다. 강조의 정변. 자, 그 다음 3번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대.
거칠부가 곡사라는 역사서를 펼쳐냈으니까 이거 진흥왕이죠. 신라까지 적을게요. 자, 다음 4번. 최치원이 왕에게 시무십조를 바쳤대요. 자, 시무십조. 최치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맞지? 근데 너네가 여기서 내가 지금 걱정되는 건 이 대목에서 걱정되는 거예요. 자, 너네가 제일 많이 헷갈려하더라고요. 시무십조, 시무 26조, 그 다음에 봉사 10조. 이거 세 개도 참 진짜 많이 헷갈려요. 첫 번째, 시무 10조는 최치원이 진성령한테 바친 거. 시무 26조는 최승로가 성종한테 바친 거. 봉사 10조는 최충헌이, 다 최씨들이네 생각해보니. 와우. 최충헌이 봉사 10조를 통해 왕에게 건의하는 듯 하면서 그 당시에 이 최충헌은 어떤 직을 맡고 있었지? 교정도감을 만들어서 그 교정도감의 수장이 교정별감을 맡고 있었잖아. 당시 교정별감이면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죠, 다 해. 그만큼 무신들의 권력이 그 당시에 셌던 시기죠, 맞지? 다시 5번. 복신도침 부여풍 왕으로 추대했다. 이거 조금만 더 적어볼래? 흑치상지. 복신, 도침, 백제 부흥운동. 몇 년? 660년에서 663년. 어머나, 660에서 663년. 아래줄에 하살표 빨간색.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백강전투. 663년이었죠? 10번 문제 갈게요. 10번 문제. 이건 어디니? 후고구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10번 문제는. 이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신라 왕족의 후예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도읍이 송악이. 그리고 중앙기구로 광평성을 넣었죠. 광평성. 그리고 미륵불을 자칫했다잖아요. 미륵불. 이걸 통해서 우리는 후고구려의 힘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좀 내가 묶어서 적을게. 한 줄에. 자, 1번, 2번 묶어서 후백제라고 적을게요. 이거는 딱히 설명할 게 없어. 이거는 기본적인 내 개념 하나를 풀 수 있는 문제거든. 다만 3번과 4번은 신라 이길 하나 콤마 뭘 볼 거냐? 외사정을 파견한 거. 빨간색. 이 외사정 파견이 언제 때다? 문무왕 때더라. 그것만 파괴해주면 될 것 같고요. 5번 마진 국호는 무태. 마진 너네 아는 거 마진 태봉 그리고 무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어디로 천도했었니? 철원으로 천도했죠? 철원 천도. 요 정도 하면 후고구려 간단하게 세 줄 정리하는 거죠. 됐지? 11번 문제 가자. 갑자기 뒤로 가서 막 스피드 내고 있죠? 자, 이 사람은 태조입니다. 그런데 그냥 태조라면 너네 이성계인지 왕건인지 모르지? 태조 왕건입니다. 태조 왕건임을 알 수 있는 제도는 지금 원래 경순왕이었던 경순왕 김부를 갖다가 경주 사신관으로 임명했다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신관 제도. 사신관 제도. 1번 흑창을 설치하여 비민고지. 1번 바로 정답이죠. 흑창을 설치했고요. 이를 통해 빈민들을 고지하고자 했고 이 흑창이란 게 나중에 어떻게 되니? 성종 때 가면 의창이 된다. 나중에 의창이 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자. 양현고. 아휴, 써지지도 않네. 자, 양현고는 알다시피 장학재단이다. 서적호는 문서,
담당하는 출판을 담당하는 것이고, 이 양형고를 만든 사람이 누구니? 예종입니다. 고려 예종. 자, 다음 3번 노비안검법 나오죠? 써지지도 않는데 이제는. 노비안검법 누구라고? 광종이라고. 광종. 그 다음 4번 12목 설치 지방간 파견. 12목 설치 중간점 지방간 파견. 누구라고요? 성종이라고. 성종. 마지막 5번 전시가지도를 마련했대. 전시가지도. 전시가지도 하면 누구니? 경종. 근데 다만 너네가 전시가지에 대해서 기억해줘야 된다는 거 첫 번째. 전지랑 시지 구성되어 있다는 거 18등급으로 나눠서 부여했다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경정전시과, 개정전시과, 시정전시과로 바뀌면서 전시과의 변전사를 갖다 너네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12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가에 들어간 영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이게 뭐예요? 고려예술? 고려예술과 관련 문제예요. 고려예술. 여기는 내가 바로 정답만 쓰겠습니다. 정답 3번이죠. 빨간색으로. 자, 원각사지 10층 석탑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때 만들어집니다. 맞지? 그러면 고려시대 때 언니 기억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아래줄에 적어볼까? 별표 하나 달아주시고, 고려시대에서 내가 떠올려야 되는 거 첫 번째. 월정사 평창. 월정사 팔각 9층 석탑. 팔각 9층 석탑. 그 다음에 경천사지 10층 석탑. 그래서 너네가 고려예술이 특히 우선 적어서 할게요. 경천사지 10층 석탑. 그래서 너네가 이게 아무리 이 고려시대 불탑이 각 다층 탑의 모습을 띈다고 해서 무조건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거는 옛날부터 굉장히 중요시 됐던 거기 때문에 신유형이 절대 아니다. 알겠지?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고치가 보이는 듯 합니다. 여기서 5문제야? 1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13번. 13번 문제.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됐고 고려의 경제사를 묻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이것도 어떻게 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한국사만 몇 년 공부했니? 중량의 포인트 잡아봐. 뭐야? 해동통보지. 해동통보. 너네는 여기서 뭐에서 포인트 잡으라고? 해동통보에서 포인트 잡고 고려 경제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자, 1번부터 4번 다 조선시대인데 좀만 나눠서 보면 1번, 3번, 4번은 조선 후기, 초량에 간 조선 전기 나눠보시고 경시서라는 거. 그래서 거기 아래다가 나는 한 줄만 딱 적도록 할게요. 샵이 아닌데 이거 별 표시죠? 경시서. 경시서 의외로 모르는 친구들 있습니다. 자,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는 간첩. 경시서. 알겠지? 자, 다음 14번 문제. 14번 문제. 너네 이거 파악 잘해야 될 거야. 시기 문제예요. 시기 문제. 어떻게 보면은. 자, 가가 지금 뭐니? 가가 김보당의 난입니다. 맞죠? 너네 김보당의 난 하면 떠오르는 게 조이총의 난도 막 떠오르고 그러니? 그럼 정말 잘하는 거. 나는 만적의 난. 예, 이사의 시기에 옳은 거를 고르는 문제인데, 솔직히 말할게. 너네가 이거의 연도를 모른다고 해서 못 풀 문제는 절대 아니야. 왜?
다른 시기들 제껴 보면 결국 선지 한 개 남아. 몇 번 남아? 4번 나오잖아. 안 그래? 1번부터 한번 적어봐. 1번부터 적어보자. 1번 김원창의 난이자. 이거 822년. 통일신라식이지. 2번 최후가 정방을 설치했대. 야, 최후가 정방을 설치하려면은 만정이나 훨씬 이후겠죠, 당연히. 그럼 3번 이자겸의 난이죠. 이자겸과 척춘경 나오고 있어. 이자겸의 난. 이자겸의 난이 있고 몇 청의 난이 있고 그 다음에 무신정변이 나오잖아. 맞지? 아니야? 맞잖아.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도 안 맞아. 4번 볼래? 뭐 나와? 최충원의 공사 10조 나오고 있다. 공사 10조. 그럼 이야기 끝이지. 맞지? 마지막 5번 김부식이 서경의 반란군이 왜 반란군이 됐지? 국호를 대위라고 하고 뭐 연호를 천통이라 하고 막 나라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게 포인트죠. 그것 때문이지. 자, 그러면 5번 선지에서 너네 봐야 될 거는 결국 무엇이냐? 그렇지. 묘청에 나온 거 하나 된 거다. 자, 그럼 혹시나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설명할 거야. 만약에 내가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 하는 경우 연도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173년이고요. 만정이 나는 1198년입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흐름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금방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자, 다음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15번 문제도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파악하는데 이시의 난을 모르는 친구들은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조선 태종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조선 태종임을 알 수 있는 키워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 거기 개미자 되죠. 개미자. 개미자라는 글자를 만들면 태종. 그렇다면은 파란색 진짜 이거 헷갈릴 수 있는 거. 가빈자를 만든 건 언제다? 가빈자는 세종이다. 알겠지? 세종대야. 개미자면 태종으로 가야 되겠죠? 1번부터 가보도록 하자. 자, 경국대전 완성하여 법령을 정비했대. 1번 경국대전 완성. 그러면 경국대전 완성한 왕이 누구니? 성종. 2번 청과 국경을 정하는 자 2번 백두산 정계비. 써지지도 않고 정말. 자, 백두산 정계비는 1712년 누구 때야? 조선 숙종 때. 자, 3번 문화부 낭사를 분리하여 사관원으로 독립시켰다. 전다 3번. 내가 이렇게 다 적는 이유 태종 문제에서 요만한 선지 나왔다는 얘기는 작정하고 냈단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4번 선지 신해통공 나오고 있어. 신해통공. 자, 신해통공 나오면 무슨 왕이에요? 정종. 맞으면 안에 5번 써주면 돼. 자, 이시에 의한 진압. 노란색 적자 이거는. 너네가 이거는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시의 난을 진압하는 왕은 거래고 1467년에 세조입니다. 알겠지? 정도 3번이죠. 요거 파악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다음 16번. 자, 16번은 고려와 몽골 간의 대립을 다룬 문제예요. 맞지? 고려 대 몽골이고. 이걸 알 수 있는 키워드는 뭡니까? 거기 적혀 있어요. 송문주 장군이 너네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이건 알잖아. 귀주성 전투.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 한명 있지 않니? 박서. 귀주성 전투죠. 그러면 이 몽골의 침입 당시 고려의 대응을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야.
보자. 1번 화통도감 나오고 있어. 화통도감. 자, 화통도감은 누가 만들었니? 최무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이걸 만들어서 뭐 했니? 그렇지. 왜구들을 갖다가 싸웠는데 이용했고요. 그 전쟁 우리가 뭐라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니? 진포대첩. 진포대첩. 자, 동그라미 2번. 진관체제. 조선시대의 군사 시스템은 체제가 총 두 번밖에요. 첫 번째, 원래 진관체제였어. 그러다가 조선 초기 우리 군역의 문란 배웠지. 박나라 패단과 군역의 문란. 어째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데 군비 이거 좀 줄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군비를 철썩 줄여버려요. 그렇게 해서 나온 제도가 뭐니? 제승방락 체제였잖아. 제승방락 체제. 기억하니? 제승방락.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제승방락 바뀌고, 제승방락으로 하다가 누가 쳐들어와? 일본이 쳐들어와.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어머나 안되겠네요. 다시 진관체제. 이렇게 돌아간 케이스죠. 알겠지? 그 다음 3번 무선지. 오늘 입도 꼬이는 것 같아요. 3번. 별무반 나오고 있고 동북 고성 축조 나오고 있어. 그럼 이거 누구랑 싸우겠다는 얘기니? 여진이랑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그 다음 4번. 삼수병으로 구성된 4번의 훈련도감. 훈련도감은 가르고 직업군인 출신들로 모여있고 삼수병 체제입니다. 호수, 사수, 살수. 그리고 이거는 조선 후기에 등장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무엇을 제작하여라? 그렇지, 팔만대장경을 만들어라. 왜? 이때 뭐가 불탔어? 당시 원래 거란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대장경이었던 초조대장경, 대구 부인사에서 보관하고 있었지? 그 초조대장경이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이때 여기서 조판하게 되더라 라는 거지. 자, 실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이 팔만대장경 조판한 곳이 어디냐? 바로 강화도에 있는 전등사에서, 지금도 있어요. 전등사. 여기서 만들어서 합천 해인사로 옮기게 됩니다. 자, 17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그럼 우리 17번까지만 하고 한번 쉴까? 왜냐면 내가 힘들거든 지금. 17번. 예, 기철 나오겠다. 기철이. 공민왕이죠. 이때는 공민왕. 공민왕이 어떻게 하셨어요? 봐봐. 기철 등 이런 아들, 즉 권문세족을 숙청했다. 권문세족을 숙청한다는 키워드를 통해서 공민왕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복구하였다. 이거 다른 말로 일부 사사로 격탑이었던 걸 다시 이성육부로 복구시킨 거죠. 관제 격화됐던 거를 복구시킨 겁니다. 2번 원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하였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원종 때. 일본 원정 가로 열고 여몽연합군. 이건 두 차례 연도 정도는 기억할게요. 1274년, 1281년. 그 다음 3번 선지. 조준 등의 건의로 과전법을 제정했다. 너네가 조준이 누군지 몰라도 돼. 근데 확실한 거.
가정법을 지정한 건 언제니? 선생님 이거 알 것 같아요. 언제? 1391년이요. 아이고 똑띠다. 그 다음 4번 2인임 일파를 축출하고 왕권일파가 킬러예요. 뭐지? 4번 2인임의 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진압한 상태거든요. 맞지?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요거를 너네가 2인임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언제입니까? 전적인 거 하고 있는데 적어봐. 이성계. 이 2인임의 단을 진압한 사람은 이성계예요. 이거 진짜 중요하다. 킬러야. 헷갈릴 수 있는 거야. 충분히 이거 가지고 헷갈릴 수 있다네. 물론 얘로 바로 가면 돼. 1번 선지로 바로 가면 되는데 1번 선지도 아니까 왜 시험장 갔는데 그럴 수 있거든. 시험장 가가지고 진짜 맞나? 아닌가? 막 아니까리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4번 지금 킬러 대비해놓고 가야 되겠죠? 5번 보자.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 실시. 과거제 나오면 누구니? 그렇지. 광종. 여기까지. 자, 17번까지 풀었거든요. 다음 페이지 넘겨봐. 이 세 강씩 쪼개야 되겠다. 안 되겠다. 맞지? 계속 쪼개버리죠? 네. 여러분 10분 쉬셨다가 5, 6, 7, 8페이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네, 10분 쉬세요.